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사업가로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성공 신화를 썼고, 그의 저서에 담긴 통찰력은 그를 쉽게 광인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죠. 하지만 정치인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기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생존이라는 국가안보 최우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그의 광기는 사실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도려내는 지독하게도 현실적인 전략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의 생존을 위한 트럼프의 세계의 전쟁, 그 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패권국가, 총알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군대, 이것이 21세기 미국의 민낯입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썩어가는 미국의 기둥, 재정과 산업의 붕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무려 120%를 훌쩍 넘어섭니다. 불어나는 빚 때문에 한 해 이자로만 국방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자 비용을 금액으로만 해도요,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위기라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요, 새로운 무기 개발과 생산, 보급은커녕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상황. 이것은 바로 명백한 안보의 마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재정 붕괴는 국방력의 붕괴와 사실상 같은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돈이 있어도 무기를 만들 공장과 기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의 제조업은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특히 철강, 조선업 같은 핵심 방위 산업의 붕괴는 정말 재앙 수준입니다. 당장 전쟁이 터져도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송함대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수송 준비 상황은 고작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해마다 10%씩 사라져가는 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수송 함대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철강을 비롯한 핵심 제조업의 붕괴는 중장기적으로도 첨단 무기와 장비의 자급자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군대,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마주한 미국의 충격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트럼프의 첫 번째 처방은 국가 재정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앞세운 도지라는 기관을 통해 국가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셧다운이라는 카드를 통해 민주당이 설계한 복지 관련 비용들을 모두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복지 비용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지출을 줄이는 노력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세금이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책정한다고 쉽게 걷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국제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관세 전쟁이라는 메스를 꺼내들었습니다. 동맹들의 비난과 국내 소비자의 원성을 무릅쓴 이 결정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갈된 국고를 채우는 재정 수입 확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든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관세 정책으로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총알을 어떻게든 마련하긴 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은 바로 무너진 제조업의 부활이었습니다. 관세를 통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여 군수물자 자급자족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제조업을 살릴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이은 또 다른 정책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짜 안보는 끝났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빚더미 위에서 총알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된 나라의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우리의 철강, 조선, 반도체 산업에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턱 밑까지 추격해올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위기일까요? 미국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이 거대한 수술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의 답을 정해서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 같이 고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